다음은 정성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이정성 교육감님. 예. 광산구에 소재한 고려인 마을에 이주 배경 학생 밀집학교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압니다. 예, 요거 좀 심각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광주의 이주 배경 학생 수는 5,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의 약 3.17%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산구의 이주 배경 학생 수는 2,736명으로 인해서 전체 이주 배경 학생의 50.6%로 매우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파악을 하시는데도 해결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고려인 마을 인근의 초등학교 중에서 이주 배경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하남중앙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에 최근 5년간 이주 배경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까지 나온대요. 선주민 학생, 즉 우리 순수 한국 학생이 외국인 학생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월곡동이라고 하는 광산구 그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고려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려인 집성촌을 이루다 보니까 그러한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65.4%라고 하는 그 이주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기 동료들끼리 어울리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걸 방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대로 두신다는 뜻인가? 네. 그대로 두시겠다는 뜻인가요? 이 현상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개선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시는 겁니까? 물론 개선을 해야죠. 아니죠, 그죠? 예. 예. 외국인 가정의 이주 배경 학생은 국내 출생 이주 배경 학생보다 한국어 역량 부족이 훨씬 더 심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학습이 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요,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는요, 이주 배경 학생이 100명으로 34%나 되는데도 한국어 학급이 없대요. 이런 학교도 있어요. 광주에 말입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어 학급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예, 기초어휘 부족으로 교과 진도를 내릴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출신 국가 학생들끼리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교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울 동기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또 거기 가는 걸 기피하게 됩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언어 장벽, 그죠? 언어 장벽이 생기면서 학습 부진, 정서 불안. 그 정서 불안은 결국 학교 부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러면 이 같은 이유로 이주 배경 학생의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사정이 있겠지만 모든 그건 이유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걸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주 배경 학생의 균형 배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 배치. 적극 동의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주해 오면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이주해 왔을 때도 직접 그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학교 안에서 한국어 학급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이주해온 국가의 원어를 저희 학습 보조교사가 원어를 하는 학습 보조교사를 투입해서 수업 중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워낙에 밀려서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예, 교육감님,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게 더 고민을 지금까지 쭉 해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또 전국 사례는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요거 좀 개선 좀 개선하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네. 그리고 이게 교육감님, 선생님들도 힘들잖아요. 선생님들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만 맡겨놓으면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근무교사에 대해서 가산점이나 수당 이런 데 있어서 또 유의가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면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데로 전근하거나 아니면 전문직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좀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파격적으로
그래도 선생님들이 열정 있고 책임감 가진 선생님들이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인책을 좀 더 강하게 좀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형편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가서 예. 다시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이 최선의 방법이다 치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러면 요 좀 개선책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에 다 바꿔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개선책 또 근무교사에 대한 지원책 좀 더 강한 지원책을 좀 마련하셔 갖고 저희 연실에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 부교육감님, 네. 그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북에 중고교 정보교사 224곳 중에 59명 뿐이라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의원실에서 받은 그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AI 인재 양성 말은 잘하죠, 그죠? AI 인재 양성, 뭐 AI 시대니 어떠니 저떠니 말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 정보교사가 전북이 제일 낮아요. 자, 몇 프로냐면요. 28.9%. 전남 김도진 교육감님, 전남도 지금 33.8%로 매우 낮습니다. 예. 실제로 이 뭐 사정은 있겠지만 높은 곳들은 90% 80%에 돼 있어요. 자, 전북이 왜 이래 낮죠, 부교육감님?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교원 수가 이제 급감을 했는데 이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북이나 전남 이런 그 농산어촌 있는 지역에 교원 배치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필수 교과 위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은 정보교사는 작은 학교에는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은 이해 좀 합니다. 김도진 교육감님, 예. 그 말 같이 이해를 좀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과 과제는 AI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보교사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당연히 그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좀 큰 학교 중심으로는 교원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좀 작은 학교는 순위교사 63명을 배치해서 순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15명을 신규로 지금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 또 정보교사가 아까 전라북도 부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순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교사를 채우러 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욱 의원님이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고요. 사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저희가 경기도 지역을 가서 이주 학생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아직 크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다문화나 이주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민 기조실장님 계시죠? 네. 이것을 17개 지도교육청에 맡길 문제 같지 않고요. 네, 교육부가 네. 다문화 가정의 우리 이주 학생에 대한 대책을 좀 정확히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나요? 예. 지금 이주 배경 담당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올 네. 초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계속 그 종합 계획을 좀 만들고 아니 있고요. 근데 종합개혁이 실제로 실현이 돼서 이 어떤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지난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네. 사실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이 원님. 이주 학생들이 관리가 안 되면 또 그 언어가 안 되면 사실 사회적 문제로 이게 더 확산되면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어떤 다양한 민족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아주 미래적인 문제가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17개 우리 지도교육감님들이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컨트롤 타워는 교육부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정성교 의원님이 문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좀 토론해서 네.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지도교육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과 의견이 있으시면 국회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좀 의견 교환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주 학생 문제 잘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좀 잘 안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